일단 오늘 수업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복습을 잠깐 먼저 해보면, 우리가 영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각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들이 가장 중요했지. 그래서 배웠던 게 첫 번째가 주어를 배웠었고, 두 번째가 서술어, 즉 영어에서는 동사라고 하는 파트를 배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적어, 그리고 네 번째가 오. 요 네 가지를 배웠었어. 이게 가장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문장에서 주어와 수어가 없는 문장은 문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요 필수 성분을 우리가 다 배웠고,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챕터 5는 수식어에 대한 파트야. 수식어라는 거 우리 뭐라고 알고 있을까? 일단 수식어는 얘네하고는 큰 차이점이 있지. 어떤 거? 얘네들은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 아니다. 그 말은 얘네들이 문장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얘가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든지 어떤 문장 구조로서 어떤 결함이 생기는 그런 것들은 없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식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무언가를 꾸며주고 있구나, 꾸며주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식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 수식어가 꾸며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우리가 보고, 그 꾸며주는 품사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들을 오늘 배우는 게 목표가 될 거고, 이 수식어는 특히나 길어지고 복잡해질수록 수식어나 요 핵심 성분을 구별하는 게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자세하게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일단 우리 단어를 성질끼리 묶어놓은 걸 품사라고 했었지. 이 품사에게는 서로 수식하는 관계가 있어. 내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라는 품사가 있죠. 이 명사는 여러 가지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명사인데, 이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와 또 얘를 수식하는 품사가 항상 있었어. 내가 늘 외우라고 너희들한테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다? 그치. 형용사라고 우리 배웠었죠. 그 다음에 또 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누가 될 수 있다? 명사와 형용사를 다시 꾸밀 수는 없을 거니까, 얘가 꾸며줄 또 다른 형태는 우리가 부사라고 부르는 형태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 관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고등 내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들 중 하나가, 형용사는 명사를 꾸밀 수 있지만 부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없다라는 게 포인트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 보어를 배울 때 보어에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랑 품사 대신에 부사를 넣을 수 없다라는 거를 함정 문제로 많이 냈었는데, 그거를 꼭 기억해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이 부사 같은 경우에는 꾸며준 애가 형용사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누구도 있었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명사 빼고 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애들 꾸며주고 있었거든. 또 다른 애를 잠깐 정리해보면, 동사, 그 다음에 이 부사 말고 문장에 나오는 다른 부사, 그 다음에 문장 전체까지 꾸며줄 수 있는 게 이 부사의 역할이었지. 그래서 이 부사라는 셈이 굉장히 다양하고 수식하는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형용사랑 부사의 관계를 알아두고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수식 관계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됐고,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사와 형용사라는 이 두 가지의 수식어, 이 수식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떤 형태는 형용사, 어떤 형태는 부사라고 볼 수 있는지를 이제부터 공부하게 될 거야. 쓰면 명사였죠? 수식 관계 잊지 마시고. 자, 부사, 형용사를 이루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부사나 형용사를 가장 먼저 외우고 접하는 형태는 뭐냐면 단어가 한 개인 경우야. 그래서 첫 번째, 부사나 형용사의 첫 번째 형태는 단어일 때.
단어의 형태를 띠고 있는 부산의 형용사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 scenery라는 명사를 내가 여기다 줬거든. 이 명사지. 풍경 이런 뜻인데 다 알다시피 그래서 이 풍경이라는 걸 형용사로 먼저 꾸며보자면 예를 들면 아름다운 풍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beautiful scenery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내가 또 부사로 꾸며주고 싶어. 그럼 어떤 형태를 쓰냐? 예를 들면 간단한 거 very 같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단어가 각각의 부사랑 형용사의 어떤 품사를 갖게 되어서 수식하는 구조를 띠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길어지는 건데 우리 구하고 절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지. 구는 단어가 몇 개 이상? 그치? 2개 이상인 형태고 절도 마찬가지지. 2개 이상. 근데 이 2개의 차이는 뭐였다? 구는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것이다. 절은 반드시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러면 부사가 구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뭐라고 부르겠어? 부사? 구라고 부를 거고요. 형용사적 역할을 하는 구는 당연히 형용사 구라고 부를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평소 문법책을 보면은 부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부사적인 역할을 하는 용법으로 쓰이는 구다 뭐 이런 식의 말을 줄여서 간결하게 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부사구, 형용사구 이렇게 표현하면 당연히 절은 어떻게 우리가 이름 붙이는데 간단하죠. 부사, 절, 형용사, 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부사구랑 형용사구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알겠어. 두 단어 이상인데 부사 역할하면 부사구.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형용사구라고 부르는 건 이제 알겠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어떤 형태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두면은 좀 더 좋겠죠. 아까 위에 문장에 예시를 든 것처럼 내가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여기 We saw scenery라는 문장이 원래 있었어. 알다시피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는 풍경을 봤다. 이렇게 될 수 있지. 간단한 문장을 내가 수식어를 막 붙여보는 거야. 그러면 앞에 내가 먼저 하나를 붙여보면 한 말을 먼저 여기다 써놓고 예를 들면은 내가 쉬기 위해서 풍경을 보러 갔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쓸까? to 부정사 형태로 쓰죠. to take a rest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부사구에는 to 부정사라는 애가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to 부정사 용법에서 부사적 용법 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to take a rest, 우리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요 어떤 풍경을 봤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구에는 당연히 형용사의 형태도 있겠고 형용사가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형태도 있겠고 그 외에도 얘는 분사라는 애가 가능해. 예를 들면 내가 되게 매혹적인 풍경을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뭘 넣는다? 형용사인 fascinating이라는 분사 형태를 넣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분사 형태가 명사를 꾸며줄 거 있구나. 그 다음에 to take a rest라는 애를 통해서 얘가 왜 이걸 받는지에 대한 목적이라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가 또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풍경을 런던에서 본 거야. 그치? 그러면 런던의 풍경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누굴 꾸며준다? 앞에 있는 scenery라는 풍경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러면 명사를 수식해주고 명사를 설명해주는 애니까 형용사적 역할을 쓸 수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줄여서 전, 시사, 갖고 있는 명사구라고 얘기합니다. 전명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이런 형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런던의 풍경을 봤어. 근데 그게 지금이 아니야. 옛날에 봤어. 예를 들면 2024년에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애는 뭐야? 이 풍경을 봤던 시간대를 설명해주는 부연 설명을 해주는 부사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전명구는 부사구에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부사구에 투부정사 전명구가 온다. 형용사구에 동사나 전명구도 온다. 그쵸?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우리가 용법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을 봤어. 그 말은 형용사적으로도 투부정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명사를 꾸며줄 때 이런 분사나 전명구 형태뿐만 아니라 투부정사 형태로도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할 수 있고요. 이거는 밑에 예문으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형용사구와 부사구의 특징이고, 그리고 부사구 같은 경우에도 분사, 구문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많이 배웠어. 이 분사도 마찬가지로 이 부사구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얘도 이따가 이 부사절 하면서 같이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뭐다? 부사구에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애들이 있구나. 형용사구에는 이런 애들이 형용사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형태를 기억해 두시고, 얘가 꾸며주는 아이가 명사냐 아니면 명사가 아닌 다른 애들이냐에 따라서 부사구와 형용사구의 쓰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사절, 형용사절로 넘어가 볼게요. 부사절은 말 그대로 부사의 역할을 하는데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형용사절도 마찬가지야. 형용사적인 역할을 해주는데 주어와 동사가 뭔가 포함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가 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대표적인 부사절, 우리 중학교 때 맨날 했던 거 이거야. 그게 뭐냐면 시간, 이유, 양보, 조건의 의미를 가진 부사절. 우리 맨날 배웠어. 시간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맨날 배웠었던 건데, 이 부사절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서 구별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해볼까? 일단 시간은 when이 가장 많이 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유는 because, 양보는 do 시리즈로 내가 맨날 부르지.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그 다음에 조건은 만약 뭐뭐 한다면 혹은 만약 아니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부사절의 대표적인 형태다. 그쵸? 그 다음에 부사절은 이거 말고도 사실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어떤 거냐면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애들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복합 관계사절이라고 하는 애들도 대표적으로 이 부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다. 예를 들면 에버 같은 거 붙이는 애들 기억날 거야. 많이 봤을 거거든. 그런 것들은 내가 다시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그 다음에 이 형용사절 같은 걸 좀 보면은, 형용사절은 대표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가 관계대명사 할 때 늘 들었던 선행사.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들을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불렀거든. 왜? 선행사는 어떤 애들이야? 품사 자체가 명사인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다? 그러면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될 수 있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계사절이 형용사절이 되겠지.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냐면 관계 대명사, 사람이 선행사면 who, 사물이면 which, 그 다음에 사물 다 되는 거 that,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부사절이 있죠. 관계 부사절은 당연히 where, when, why, how 같은 애들이 이끄는 문장, 절을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사이 기억나니? 관계대명사는 뒤에 명사가 빠진 거기 때문에 불완전했고요. 관계부사는 부사적 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얘기까지 기억해두면 좋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거를 다시 판단해보면
다시 판단해 보면은 그래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를 이루어주는 형태가 단어, 구, 절이 있고 그치? 단어와 구와 절의 형태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여러 종류가 있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부사구에 해당되는 거 투부정사, 분사, 전면구. 형용사구에 해당되는 거 분사, 전면구, 투부정사. 그 다음에 부사절에 해당되는 거 시간, 이유, 양보, 조건에 해당되는 애들이나 복합, 관계사절. 그 다음에 형용사절은 대표적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관계사절이 형용사절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요 했던 부사절이나 형용사절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문을 하나 또 한번 들어볼까? 좀 지울게. 자, 아까 문장을 좀 다시 갖고 와봤거든? We saw scenery of London 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를 내가 부사절로 문장 전체를 한번 꾸며주고 싶어.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내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영국의 풍경을 보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뭐뭐 하는 동안에란 접속사를 한번 만들어볼까? 뭐가 있었을까? 아까 나왔던 while이라는 애를 써볼 수 있겠지. While we took a rest, we saw scenery of London. 이런 표현을 써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아까 말했던 무슨 절? 시간의 의미를 갖다 쓴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우리가 붙이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럼 while we took a rest, we saw scenery of London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내가 형용사절로 또 뒤에 있는 scenery를 설명해주고 싶어. 이 명사를 너무 꾸며주고 싶어. 그러면 아까 썼던 거 한번 써볼까? 매혹적인 어떤 풍경을 봤다라는 표현을 우리 관계사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시너리를 꾸며야 되니까 장소, 사물이겠지. 그럼 which. 되게 매혹적이었어. is fascinatin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요게 무슨 절? 관계, 대명사, 절이 될 수 있겠죠. 그쵸? 내가 근데 시나리오를 관계대명사 말고 우리 아까 또 더 있었지. 형용사절 중에 하나가 뭐였었지? 바로 관계 부사절이었죠. 관계 부사절로 꾸며주고 싶어. where 한번 넣을까? where. 그러면 내가 영원히 머물고 싶어. I want to stay forever. 이렇게 만든다면 요 where는 관계 부사 절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 있고 우리 아까 형용사 구 중에서 분사도 부사구로 쓸 수 있다고 했었지. 그러면은 분사로 한번 만들어볼까? 앞에 부사절이 있죠. 분사구의 특징은 뭐였냐면 뒤에서 다시 설명해 주겠지만 이 부사절을 간단하게 주어 동사를 생략해서 분사 형태로 만드는 거거든. 분사는 ing랑 ed 형태가 있다고 배웠었죠. 그렇죠? 그러면 딱 봤더니 접속사가 같아. 그리고 주어가 뒤에랑 같네. 지웠어. 그 다음에 이 to이라는 동사를 이제 분사로 바꿀 차례가 되겠죠. 그럼 뭘로 쓰면 될까? to이라는 것이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판단해야 되겠지.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휴식을 취한 거는 우리가 한 거니까 능동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to를 ing 형태로 바꿔보자. 뭘로? taking a rest.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분사 구문은 지금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도 부사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사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절을 부사구의 형태로 사실 바꾸는 거를 분사 구문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절로도 표현할 수 있고 구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어떤 수식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우리가 책을 보면서 자세히 좀 볼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자세히 볼 게 뭐냐면